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지금 이제 3단원까지 우리 마무리 됐고요. 이제 4단원 시작해야 되는데, 4단원이 이제 단원이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인데, 여기서들 조금 많이 힘들어 하죠.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좀 봐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 조금 우리 차근차근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단원 제목이 뭐라고요? 비와 비율. 그게 뭔지부터 좀 가보자. 자, 4단원 비와 누구다? 비율 이라는 건데, 이 비와 비율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 비와 비율은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고 싶을 때, 서로 어떤 수들 사이 어떤 관계를 서로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 비와 비율은 뭐 할 때 사용한다? 서로를 뭐 할 때? 비교할 때. 비교할 때 뭐 한다? 사용한다 라고 좀 기억해 주세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와 얘를 서로 뭔가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비와 비율이라는 거다. 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비와 비율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뭘 할까? 그냥 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수와 바퀴수, 자동차의 바퀴수를 서로 이제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표를. 자동차 수가 만약에 한 대야. 한 대. 그럼 이때 바퀴는 몇 개가 있어요? 그치. 바퀴 4개. 자동차가 2대 있어요. 그럼 바퀴는, 그렇지, 8개가 있겠고. 자동차가 3대 있으면 바퀴는 몇 개? 12개.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표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 자동차가 4대 있으면 바퀴수는, 그렇지, 16개.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동차 수와 바퀴 수를 서로 비교해 보고 싶은 거야. 비교. 아시겠습니까? 뭐 해보고 싶다고? 서로를 비교해 보고 싶다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 비, 그리고 비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차 수와 바퀴 수를 서로 누구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야. 새로운 뭘 배운다고? 표현 방법. 오케이?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야. 새로운 표현 방법. 그래서 자동차 수와 바퀴 수의 어떤 비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요? 자동차 수와 바퀴 수의 비라고 얘기할 거야. 자동차 수와 바퀴 수의 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여기서 자동차 수 그리고 바퀴 수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비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동차 수 대 읽을 때는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자동차 수,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쓰고, 바퀴 수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 몇 개? 2개. 이렇게 써서 나타낼 거야. 읽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수 대 바퀴 수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알겠습니까? 자동차 수 대 바퀴 수.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죠. 어떻게 쓸 수 있어?
자동차 수가 한 대일 때요. 바퀴 수는 몇 개입니다? 4개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1대 몇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몇 대 몇? 1대 4. 그런데 이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2대일 때는 8개라며. 그래서 얘를 2대 몇이라고도 쓸 수 있어. 2대 8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또 몇 대? 3대 얼마? 그치? 3대 12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또 뭐라고도? 4대 얼마? 16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한없이 많다. 되게 많다. 알겠습니까?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때 결국 근데 잘 봐봐. 자동차 수랑 바퀴 수의 비라고 했는데 결국 1대 4나 2대 8이나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몇 대 몇이라고 비가 나왔지. 이걸 비라고 한다고 1대 4. 알겠죠? 비가 나왔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럼 곱하기 몇 한 거야? 둘 다 2를 곱한 거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대 4랑 2대 8이랑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몇을 곱해서 쓴 거니까 2를 곱해서. 여기다가도 2 곱하고 여기다가도 2 곱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갈 때는 뭐 한 거니? 그렇지? 곱하기 3을 한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갈 때는 곱하기 몇을 한 거야? 그렇지. 둘 다 4를 곱한 거죠. 여기다 4 곱해서 4, 여기다 4 곱해서 16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읽을 때 뭐라고 표현법을 배워야 돼. 표현법. 자, 이거 표현법. 자, 이거를 이제 뭐 해보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표현 방법. 첫 번째, 1대 4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첫 번째는 그냥 1대 얼마? 4. 이렇게 얘기하면 돼. 1대 4. 아시겠어요? 이렇게 읽는 거야. 1대 4. 쓰기는 1대 4 이렇게 썼지. 읽을 때는 뭐라고? 1대 4. 제일 편하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도 하냐면 여기 몇이야? 1이지. 여기는 4지. 1과 4의 비 이렇게도 얘기해. 그래서 1과 누구의? 4의 뭐다? 비다. 이렇게도 나타내. 알겠습니까? 1과 4의 비. 알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그래. 1의 4에 대한 비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도 하냐면 이렇게도 써요. 4에 대한 누구의? 1의 비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내. 이게 다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다 1대 4를 다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뭘 헷갈려 하냐면 여기 이 부분. 얘랑 3번이랑 4번을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요. 3번, 4번. 얘네 둘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잘 봐봐. 우리 여기서 이제 얘네를 쓸 때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 1대 4라고 쓴다 그랬지. 1대 얼마? 4라고 한다 그랬지. 이때 잘 봐. 이때 우리 4를 오른쪽에 써 있는 요 4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준량이라고 불러요. 기준량. 그리고 왼쪽에 써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교하는 양 이렇게 얘기하거든.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불러요. 꼭 기준량이 있고 비교하는 양이 있어. 근데 기준량을 어디다 쓴다? 오른쪽에다가 쓰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3번, 4번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보면 1의 4에 대한 이라는 말이 나왔지. 누구누구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 누구누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준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4에 대한 이라는 말이 나왔지. 누구에 대한? 4에 대한.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누구누구에 대한 들어간 게 뭐가 된다?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누구에 대한? 4에 대한 1의 b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구에 대한? 4에 대한. 아시겠어요? 이 둘은 쉽지? 1대 4, 1과 4의 b. 맞아요? 1대 4, 1과 4의 b. 맞니?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좀 헷갈려 한다고. 1의 4에 대한 b와 4에 대한 1의 b. 이걸 헷갈려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보자? 어떤 말을 보자? 여기에서 누구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이냐? 이걸 보자 이거야. 누구에 대한이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 대한, 그 누구가 바로 뭐가 된다? 기준량이 된다. 라고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량은 누가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몇 대 몇이라고 쓸 때 오른쪽에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라고? 기준량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B야, B.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에 대한? 이 비교하는 양이 뭐야? 자동차 수. 그치? 여기서 기준량은 뭐고? 바퀴수. 맞습니까? 그쵸? 얘네 둘 사이에 B가 1대 4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1과 4의 B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에 대한? 4에 대한 1의 B다. 아니면 1의 4에 대한 B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은 대한. 누구누구에 대한인지 그걸 좀 보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이제 B인데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것도 존재해. 비율. B와 비율이잖아. 그치? 그럼 비율은 뭐냐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율. 아, 이게 말이 좀 그래요. 그래서 비교하는 양에 대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보자. 그리고 비율은 뭐라고? 누구에 대한? 기준량에 대한 누구? 비교하는 양. 얘의 뭐다? 크기다. 크기. 이거의 크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질 거야. 비율은. 알겠습니까? 분수 형태나 아니면 소수 형태로 써질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고. 잘 봐봐. 잘 봐봐.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B라고 한다 그랬지. 1대 4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B. 알겠지? 표현 방법이 누구의? 그렇지. B의 표현 방법인 거야. 알겠지? 이건 이제 B의 표현이야. B의 표현. 알겠지? 근데 얘를 이제 뭐로 바꾸자? 비율로 바꿔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누구분의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 그랬어. 그게 뭐라고? 비율이라고. 누구의?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아시겠습니까?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숫자로 써질 거야. 숫자로.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얘를 쓸 건데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비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야? 그렇지? 1대 4니까 1대 4가 있었으니 얘를 내가 뭐로 바꾸면? 비율로 바꾸면 그치? 그럼 몇 분의? 4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4분의 1. 아시겠어요? 4분의 1.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4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1대 4를 4분의 1.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 뭐랑 비슷하냐면 나눗셈이랑 되게 비슷하지. 나눗셈이랑. 우리 봐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우리 만약에 2 나누기 5는 이거 이렇게 옆으로 샥 세울 수 있었던 거 기억나? 그렇지? 이렇게 촥 세우면 얘는 몇 분의? 5분의 2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죠? 이거랑 되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1대 4, 1대 4 이렇게 썼으면 얘를 샥 옆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돌려서 4분의 얼마?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눗셈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맞습니까? 비슷하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로 나타낼 수도 있어. 이거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지. 그럼 4분의 1이면 얼마야? 0.25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를 또 뭐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렇지? 얘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낼 수도 있지. 백분율.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백분율은 그냥 뭐에다가 비율에다가 얼마 곱한 거다? 곱하기 100 한 거예요. 백분율은 비율에다가 뭐 곱한 거라고? 100 곱한 거야.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백분율의 단위가 뭐니까? 퍼센트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에다가?
응,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서 100 해서 얘는 얼마? 그렇지, 25%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25%라고 써있는 얘도 뭐야? 비율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율은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그래서 비율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려워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쉬운 거는 쉬운데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걸 어려워하더라고.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좀 문제 좀 보려고 해요. 문제 좀 보려고 해요. 어떤 문제? 어떤 문제 볼까? 잘 틀리는 문제들도 좀 볼게요. 뭐가 좋을까? 그래, 뭐 이런 거 하나씩 보고 쉬운 것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울게요. 자, B 뭔지 아시겠죠? B 어떻게 읽는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읽을 줄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누구에 대한 이거냐, 그치? 그 누구에 대한, 그 누구가 뭐가 된다? 바로 기준량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이렇게 샥 세우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비율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좀 잘 읽어줘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그래서 누가 어떤 게 비교하는 양이고 어떤 게 기준량이지? 그걸 문제를 좀 잘 읽고 거기에서 직접 읽고 판단해야 돼서 문제를 좀 잘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문제 몇 개만 좀 같이 좀 풀어보자. 여기는 쉬운 건데요. 자, 한번 봐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상자 안에 야구공이 9개가 있대. 그리고 탁구공이 6개가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써 있어. 전체 공에 대한 탁구공의 비를 얘기해줘. 이렇게 나왔어. 전체 공에 대한 누구의 비? 탁구공의 비.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아까 비의 표현 방법 배웠었죠. 그치? 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었지. 근데 여기 보면은 잘 읽어봐야 돼. 지금 야구공이랑 탁구공이 나왔어. 그치? 근데 지금 모모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지. 보여요? 모모에 대한. 그 모모에 대한 그 앞에 있는 애가 바로 뭐가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이 전체 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전체 공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이게 바로 기준량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기준량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에 대한 누구? 탁구공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이 탁구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치? 얘가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를 몇 대 몇 이렇게 쓰면 돼. 몇 대 몇 쓰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주의사항. 쓸 때는 누구부터 쓰는 거야? 그치? 비교하는 양부터 쓰고 그 옆에다가 누구를 쓰는 거야? 기준량을 쓰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몇 대 몇 이렇게 쓸 때 비교하는 양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기준량이 이쪽에 들어간다 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달라고. 알겠어?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누구니까? 탁구공이지. 그럼 탁구공 몇 개 있대? 6개.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6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기준량이 누구니까? 전체 공이니까 여기는 전체 공을 써야 돼. 알겠지? 근데 전체 공이 총 합쳐서 몇 개니까? 15개니까 이쪽에다가 얼마? 15라고 쓰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B를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치? 6대 15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추가시켜 볼까? 배운 게 있으니 추가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전체 공에 대한 탁구공의 비율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 비율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 비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는 이렇게 쭉 뒤집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그렇죠? 그럼 비율은 뭐라고 쓰면 돼? 그냥 그치 15분의 얼마? 6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약분해야 되겠지? 그럼 3으로 약분하면 얼마야? 3, 5, 15, 3, 2,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 5분의 2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를 소수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그치 이거 10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0. 얼마? 0.4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됩니까? 그리고 비율을 뭐로 나타내세요? 퍼센트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내세요?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100 곱하면 되죠. 여기다 100을 곱하든. 맞아? 아무데나 100을 곱하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 40%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것도 비율을 나타낸 거고 요것도 비율을 나타낸 거고 요것도 비율을 나타낸 거야. 이거 세 개는 모두 어떤 거야?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또 뭐 해볼까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것도 해보자. 그래,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그래, 잘 봐봐. 이런 게 있대요. 잘 봐봐. 이제 어떤 차를 탈 건데 9인승이 있는 거야. 9인승 차가 있고요. 그리고 16인승 차가 있대. 16인승. 9인승은 9명까지 탈 수 있다는 거고, 그치? 그리고 16인승은 16명까지 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눠서 탔는데, 9인승 차에 여기에는 몇 명이 탔냐면, 9명 탈 수 있는 곳에 8명이 탔대. 8명. 그리고 16인승에는 몇 명이 탔냐면, 12명이 탔어요. 이때 물어본 게 뭐냐면, 어느 차에 탄 사람들이 더 넓게 느꼈을까? 어느 차에 탄 사람이 더 어떻게? 넓게 느꼈을까요? 이런 문제야. 어느 차에 탄 사람들이 더 넓게 느꼈을까? 라는 거야. 이런 걸 이제 풀 때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라고? 비율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거야. 비율.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 오십니까? 자, 봐봐. 9인승이야. 9명이 탈 수 있다니까? 9명이. 근데 거기에 몇 명이 탔어? 8명이 탔어. 그리고 16인승이래. 그럼 16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치? 근데 거기에 몇 명이 탔다고? 12명이 탔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질 때는 그냥 사람 수로는 비교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냥 사람 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여기는 12명이 탔고 여긴 8명이 탔으니까 8명이 탄 곳이 더 조금 탔으니까 여기가 더 넓게 느껴지겠지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닌 거라고. 여긴 12명이 탔으니까 너무 많이 탔네. 이쪽은 너무 좁겠다. 이게 아니라고. 전체에 대한 탄 사람들의 몰표라고. 비율을 확인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먼저 누구부터? 9인승부터 확인해볼까? 9인승부터 확인해보자. 9인승은 전체 몇 자리가 있다고? 9자리. 근데 그 중에 몇 자리를 차지했다고? 8자리. 그래서 9인승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누가 기준이야? 그치? 얘가 기준이지. 9자리가 딱 기준으로 깔려 있다고. 거기에 이제 몇 명이 탔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지금 여기 있는 이쪽 자리에 있는 애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그치? 얘네들이 다 기준량이 되는 거야. 기준량.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야. 비교하는 양. 그러면 9인승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 몇 분의? 그치? 얘는 9분의 8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16인승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 16인승의 비율은 그치 전체 16명이 탈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타 있으니까 12명이 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비율이 클까? 누가 더 작을까? 비교해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에 대한 전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비교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지. 이해돼요? 좀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거 약분되죠? 이거 몇으로 약분되니? 4로 약분되네.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4, 4, 16. 얘는 4, 3,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그치? 9분의 8이 큰지 4분의 3이 큰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바로도 됩니까? 바로? 얘가 더 크지? 이해돼? 얘는 9개 중에 8개잖아. 얘는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고.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뭐 하면 돼? 통분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 그치? 9와 4의 최소분배수 얼마니까? 36이니까. 얘는 36분의. 여기다 몇 곱했어? 4 곱했지? 그럼 여기다 4. 4, 8에 32. 이렇게 되겠고. 얘는요? 그럼 여기다 9 곱해야 되니까. 그치? 36. 여기다 9 곱하면 9, 3, 2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결국 우리는 36분의 누구랑 32하고 얘는 36분의 얼마? 27인 거야. 그치? 누가 커? 이게 더 크지? 맞니? 이게 몇 인승인데? 이게 9인승이잖아. 이게 몇 인승인데? 16인승. 그치? 근데 전체에 대한 탄 사람들의 비율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전체가 36이라는 공간이 있어? 오케이? 전체 36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32만큼이 사람으로 채워진 거야. 이해돼요? 마찬가지야. 전체 36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27이라는 만큼이 사람들로 채워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잖아. 크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야? 사람으로 너무 많이 차 있다는 거지. 그럼 누가 더 넓게 느껴? 라고 물어봤으니까 빈 공간이 많은 게 더 넓게 느끼는 거지. 이해돼요? 전체 공간이 36이 있다니까? 근데 이 중에 27이라는 게 사람으로 채워진 거라고. 그럼 여기는 빈 공간이 얼마큼이 생겨? 그치? 9만큼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는 지금 빈 공간이 얼마큼 생긴다고. 그치? 빈 공간이 얼마만큼? 9만큼 생긴다고. 9만큼. 얘네들의 차이만큼. 여기 이게 채워진 거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빈 공간이 얼마나 생겨? 전체 36인데 32가 채워진 거라고. 그럼 얼마나 빈 공간이 있어? 그렇지. 4만큼 빈 공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빈 공간이 더 많은 게 여기 넓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답은 뭐야? 어느 차에 탄 사람이 더 넓게 느꼈을까요? 물어봤으면 우린 답 뭐라고 하면 돼? 그치? 16인승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좀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를 좀 읽고 판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게 기준형이고 어떤 게 비교하는 거지? 나한테 어떤 걸 묻고 있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읽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어려워해요. 처음에는 저렇게 비율 몇 대 몇 쓰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이거 이제 문제 풀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가도록 합시다. 어려운 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비와 비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거는 문제 속에서 선생님이랑 좀 풀어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같이 좀 물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 단어는 또 되게 쉬워합니다. 되게 쉬워요. 그림 보고 바로 그냥 맞추는 문제라서 되게들 쉬워하니까 이번 단어 4단원만 조금 힘내서 잘 버티셔서 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